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이거 안 벗을 거야? 네. 참. 그래요. 여기 스튜디오 처음이라고요?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저번 주 언제지? 그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부터 새로 다시 했는데. 네. 테스트 해봐. 1위 때랑 1위 오너랑 어느 게 더 좋아요? 전 와일드하게 1위 때가 좀 좋습니다. 1위 때가 이게 도대체 힘들어 죽겠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하여튼 요새 우리 하우스 뷰 자체는 굉장히 많이 좀 고민스러워진 순간이에요. 시장이 뭐 역사적 고점을 던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것도 아주 올라가면, 달러가 그러니까 강해지지 않고 약해지면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또 그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달러가 좀 약하고, 그렇죠. 경기 관련주가 올라오고. 예. 일단 뭐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달러가 계속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세죠. 계속 약세 흐름 이어지니까 같은 기간부터 지금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 메탈 가격들이 다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금도 그 사이에 조금씩 튀어줬었고, 에너지는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은 농산물도 엄청 세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해가지고도 중국 현재 놓고 보면은 메탈 관련 섹터들이 중국에서도 계속 올라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달러에서도 그쪽들이 좋은 거죠. 지금 그렇게 보면 메탈 관련된 뭐 소재 업종들 이런 것들이 좋지 않나?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 오늘 자료 제목은 결국 오페크 관련 내용인데,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유채진영 연구원은. 네, 맞습니다. 요즘 안 그렇지 않나요? 유가 계속. 뭐 일단은 63불 때까지 다시 또 튀었다가 다시 또 61불대로 내려와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약간 좀 기존의 연초 때랑 조금은 다르게 상승 탄력은 확실히 약해졌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료 보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네. 페이지 말해주면서. 네. 페이지 3페이지를 갖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자료를 갖다 제가 주간 위클리를 갖다 썼는데요. 오펙 플러스 지금의 유가를 갖다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오펙 플러스는 분명 증산은 했지만은 증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은 뭐 인도나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견제를 갖다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소결을 먼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증산은 했지만은 증산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갖다 살펴보면은, 일단 4월 1일 날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평균 50만 bpd를 갖다가 상회하지 않는 수준 안에서 점진적인 증산을 갖다가 이제 조치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게 증산을 한 것인가? 왜 요 최근에 보면은 유가가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IEA나 EIA나 오펙에서 내놓은 보고서들 갖다 보면은 수요에 대한 회복 전망이 강해져서 그런 것인가? 물론 수요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여를 갖다 했습니다. 다만 제가 봤었을 때는 그것보다는 오펙 플러스가 속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증산은 했지만은 그림 페이지 4페이지의 그림 3번과 4번입니다. 일단 3번을 갖다 먼저 봐주시면, 위에 차트는 사우디의 발전용 원유 소비량이고요. 밑에 하단은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제가 좀 레인지를 갖다 같이 그려서 놓아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하계 기간 때 굉장히 덥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동 쪽에 뭐 파견 나간 제 장교 선 후배들 갖다 만나보면 얘기를 했다 옛날에 했었을 때 굉장히 덥다 하더라고요. 막 가판 위에 이 슬리퍼가 다 녹을 정도로. 어쨌든 중요한 건 굉장히 덥다 보니까 냉방용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냉방용 발전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석유 소비가 굉장히 발생을 갖다 많이 하고요. 결과적으로 근데 사우디가 요 최근에 증산한 양을 갖다 자세히 비교해 보면은 요 발전용 원유 소비량이 확대되는 양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용 원유 수요가 해봤자 대략 한 33.5만 배럴 정도인데, 이게 최대 90에서 100만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계 기간 동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증산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상쇄해버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 차트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역시도 석유 소비가 하계 기간 때 확대되는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난주죠. 지난주 때 러시아 에너지 장관인 알렉산더 노박 장관이 얘기를 한 게 하계 기간 때는 자국의 소비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시즌을 감안을 해서 석유 수출을 갖다 통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오펙 플러스의 증산 조치는 사실상 남의 나라들을 갖다가 위한 이러한 좀 수급 밸런스를 맞추는 조치가 아니라 자국 중심의 수급 밸런스를 맞추는 조치인 것 같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증산은 했지만은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갖다 이렇게 본다면은 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줬던 요인, 수요의 회복도 어느 정도 일정 가량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오펙 플러스의 증산 아닌 증산 조치가 유가를 갖다 지켜줬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을 갖다 좀 토로를 갖다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대표적인 예가 인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 직전마다 항상 사우디가 증산을 갖다가 해야 된다. 좀 더 유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자기들의 적정 유가는 배럴당 50에서 60불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라는 것이죠. 일단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물가 압력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코스트 푸시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반에 했었을 때 경기의 회복 속도를 갖다가 이제 좀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투기 세력 갖다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줬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림 5번을 봐주시면은 이머징 단에서 지금 보시면은 기존의 원유 가격 지수 대비했었을 때 이머징 체감 유가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회복도 맞지만은 감산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가 끝까지 그걸 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스프레드가 더 벌어진 것이고 정확히 2017년 감산 공조 이후에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중요한 거는 미국마저도 선진국 이머징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지금의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라는 겁니다. 왜? 미국은 산유국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미국은 원유 수입량을 갖다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순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유가의 가파른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유가를 갖다가 추구하거든요. 특히나 셰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 있지만은 증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 결국에는 원월물에 대해서 높은 가격대 해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백오데이션 상황이어서 해지를 갖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 같은 실정상 굉장히 좀 유가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를 합니다. 근데 이 같은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를 갖다 앞두고 있는데 6페이지의 그림 6번처럼 일단 국무부에서 이번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80%를 갖다 여행 금지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러면 내수 여행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데 드라이빙 시즌 앞두고 내수 여행이 더 활발해진다? 그러면 지금의 유가가 더 부담스러울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미국 측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부담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은 이 유가에 대해서 안정을 필요로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선 크게 두 가지 조치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갖다 넣는 모양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말씀은 제가 이제 좀 이란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유가를 압박한다라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월 6일을 갖다 기점으로 간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둘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란 로하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7분 농선 넘었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고 특히나 22일 날 이란 쪽 외무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있어서 이란 대선을 갖다 6월 18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대선이 이란 핵 협상에는 크게 영향을 갖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인 제스처들이 어떻게 보면 이란 쪽 단에서의 공급, 즉 제재가 완화됨으로써 향후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요인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엔오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석유 생산자 담합을 갖다 금지하는 법을 갖다가 미국 쪽에서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를 갖다 시켰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펙을 갖다가 가격을 담합하는 주체로 지정을 갖다가 행위 주체로 간주를 갖다 하고 거기에 있어서 제재를 갖다가 하는 조치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펙 쪽에서 오펙 사무총장 같은 경우 미국 역시도 타격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조치다라고 좀 반발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실제로 이게 효과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 없는데 페이지 8페이지를 갖다 봐주시면은 그림 10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법안이 안전하게 통과가 돼가지고 실제로 실효화된 적은 없지만은 매번 위기 때마다 이게 어느 정도 오펙 플러스와 협상력을 갖다 올려주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림 10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휘발유 소매 가격 상승률을 갖다가 기점으로 봤었을 때 붉은색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 의회에서 엔오펙 관련 법안을 갖다 도입한 시기들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중간 선거 직전이라던가 내지는 물가 압력이 강했던 시기라던가 내지는 금융위기 때 시기라던가 이때마다 법안을 갖다가 나오면서 오펙을 견제했었던 구간들인데요. 지금 역시도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유가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견제가 어떻게 보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를 갖다 앞두고 좀 협상력을 갖다 높이는 조치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기존의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증상 계획대로 유지는 하긴 하겠지만은 만약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미국 측면에서는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을 갖다 통해 가지고라던가 또는 제3의 전략을 통해서 오펙 플러스를 압박을 갖다 넣으면서 유가를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 여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WTI에 있어서 상하단 레인지로 봤었을 때 WTI가 배럴당 65불을 근접 내지는 상회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과도한 오버슈팅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있어서는 55불을 넣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가 유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또 정신없이 기력을 잃고 있었네.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유가는 좀 하향 안정화되고 네. 달러는 강해지고 예. 이 그림이 아직도 유효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야? 최근에 이런 흐름은? 여전히 그 같은 방향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쪽 이제 이콘 쪽하고 계속 얘기를 갖다 하면서 달러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거 갖다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갖다 하는데 지금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 업데이트하고 왔었을 때 달러 같은 경우에는 투기적 포지션 비율이 또 최저치 때까지로 또 스멀스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저번에도 그랬다가 다시 또 튀었었죠.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기술적 분석할 수 있는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최저 수준까지 또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거의 근접한 상황인데 그 말즉슨 여기서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만한 요인들이 나온다면은 한 번 더 달러 반등해주고 원자재는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겠는가를 보고 있고요. 여전히 2분기 때는 미국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일 테고 최근 흐름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서 이번 주 봅시다. 이번 주까지는 또 보자고들 해서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번 주에 저희가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도 있지만은 미국 같은 FMC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으니까요. 중앙정치회의가 뭐죠?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중앙정치국 회의는 중국 공산당 이제 지도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번 해당 회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기마다 하는 중앙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마다의 정책적인 스탠스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할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미세 조율을 갖다 할지가 여부가 결정될 텐데. 일단은 저희 쪽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말 때쯤에 얘기가 나왔었던 통화정책 측면에서 인민은행이 조금 긴축적인 행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는 긴급한 출구 전략은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갖다가 삭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조금 더 긴축적인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고 어쨌든 이번 주에 있을 그 회의에서 좀 주목하자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오늘 미안해요. 내가 컨디션이 또 급조화돼가지고 좀 말을 많이 못하고 말을 안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네. 그래요. 이번 주에 전략팀 아침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하여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건 뭔지 또 우리가 또 좀 또 그 시선을 유지해야 되는 건 뭔지 그런 거 좀 얘기합시다. 일단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눈 감은 사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그 정도야?